여러분, 단 한 번의 작은 신호를 놓쳤다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이 영원히 바뀔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매일 아침 진료실에 들어서면서 이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내과에서 50년 넘게 뇌혈관 질환을 치료해온 의사 김영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 환자들을 통해 배운 삶의 소중한 교훈,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무시하곤 하죠. 그저 피곤해서 그런 거야.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지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뇌졸중이 오기 직전에 몸이 보내는 신호들은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뇌졸중이 오기 직전에 나타나는 3가지 경고 신호와 여러분의 삶을 지킬 수 있는 3가지 간단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손에 쥐게 될 거예요. 저는 지난 50년 동안 2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만나며 뇌졸중이 얼마나 갑작스럽게 삶을 바꿀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보아왔습니다. 뇌졸중은 한국에서 매년 10만 명 이상이 겪는 심각한 질환이지만 놀랍게도 예방할 수 있고 조기에 발견하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제 진료실에 65세 박정희 어르신이 찾아오셨던 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박 어르신은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고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삶의 큰 기쁨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지면서 숟가락을 놓치셨고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했죠. 가족들은 당황했고 다행히 빠르게 병원으로 모셔왔지만 그 짧은 순간이 어르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박 어르신의 딸이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미리 알지 못했을까요? 뭔가 다를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은 제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사실 박 어르신의 몸은 이미 몇 주 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어르신의 삶은 달라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뇌졸중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이제 저와 함께 뇌졸중의 경고 신호를 하나씩 알아보고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배워볼까요? 30년 전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생생합니다. 저는 당시 젊은 신경내과 의사로 막 병원에서 첫걸음을 떼고 있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응급실로 60대 남성 환자분이 실려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재호 어르신이셨어요. 이 어르신은 평소 동네에서 건강하기로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시장에서 장을 보고 친구들과 당구를 치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더니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병원으로 모셔왔을 때 어르신의 눈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죠. 저는 이재호 어르신을 진찰하며 뇌졸중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분은 몇 주 전부터 가끔씩 찾아오던 두통을 나이 들면서 생기는 흔한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도 두통은 있었어. 그냥 참으면 낫더라고 하시며 웃으셨던 그 모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하지만 그 두통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뇌혈관이 보내는 SOS 신호였죠. 그날 어르신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면서 더 이상 혼자 걸을 수 없게 되셨고 가족들과의 당구 시간도 시장에서의 활기찬 아침도 모두 멀어져 갔습니다. 가족들은 병실에서 어르신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미리 알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은 제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사실 이재호 어르신의 몸은 이미 몇 주 전부터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렸다면 어르신의 삶은 달라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몸은 이미 그 전부터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뇌졸중을 더 깊이 연구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저는 2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지식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무서운 질병이지만 우리가 그 신호를 알고 미리 준비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환자, 58세 최영숙 어르신의 이야기도 잊을 수 없습니다. 최 어르신은 손주들과 함께 공기놀이를 하던 중 갑자기 한쪽 눈의 시야가 흐려지면서 마치 커튼이 내려앉은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눈이 피곤한가 보다 하시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다행히 며칠 뒤 병원을 찾으셨고 저는 그 증상이 뇌졸중의 전조일 수 있다고 판단해 즉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경미한 뇌혈관 이산이었지만 빠른 대처 덕분에 어르신은 큰 후유증 없이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지금은 다시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즐기시며 활짝 웃고 계시죠. 최영숙 어르신의 사례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뇌졸중은 무조건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빠르게 행동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이재호 어르신과 최영숙 어르신의 이야기는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저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뇌졸중이 오기 직전에 몸이 보내는 3가지 경고 신호를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신호들을 미리 알고 있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신호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자, 이제 뇌졸중이 오기 직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바로 망치로 맞은 듯한 두통입니다. 여러분, 혹시 갑자기 머리가 쿡쿡 쑤시거나 욱신거리는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라거나 날씨가 바뀌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죠. 하지만 뇌졸중이 보내는 두통은 다릅니다. 이건 평소와는 전혀 다른 마치 머리를 망치로 3개 맞은 듯한 극심한 통증입니다. 이 두통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설거지를 하다가 혹은 손주와 놀다가 갑자기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파오는 거예요. 이 통증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어떤 두통과도 다릅니다. 강도가 훨씬 세고 때로는 구토나 어지럼증이 함께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50년 동안 신경내과 의사로 일하며 이런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오신 수많은 환자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분들이 처음엔 이 통증을 무시했다가 결국 큰 후회를 하셨죠. 제 환자 중에 55세이던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김 어르신은 동네에서 활발하기로 유명한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체조를 하고 주말이면 자식들과 등산을 즐기실 정도로 건강에 자신만만하셨죠. 그런데 몇 년 전 김 어르신은 평소와는 다른 두통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원래 가끔씩 두통이 있긴 했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망치로 맞은 것처럼 아파요라며 어르신은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어르신은 구토를 동반한 극심한 통증으로 거의 쓰러질 지경이셨어요. 급히 검사를 진행한 결과 김순자 어르신은 뇌출혈을 일으키고 계셨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병원에 오신 덕분에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그 두통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아차렸다면 어르신의 회복 과정은 훨씬 더 수월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르신은 퇴원 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 두통이 그냥 두통이 아니었을 거라고 왜 미리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제 자신에게도 후회가 돼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그 대가는 너무도 크다는 것을요. 이 망치로 맞은 듯한 두통은 뇌졸중의 가장 흔한 전조 증상 중 하나입니다. 특히 뇌출혈이나 뇌혈관이 막히기 직전에 자주 나타나죠. 이 두통은 단순한 피로 때문이 아니에요. 뇌혈관이 압박을 받거나 혈류가 비정상적으로 흐르면서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절박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절대 혼자서 기다리거나 참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이런 두통을 경험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조금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뇌졸중은 시간이 생명인 질병이에요. 골든타임. 그러니까 증상이 시작된 후 3-6시간 안에 치료를 시작해야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김순자 어르신처럼 빠르게 대처한 분들은 다시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가끔 두통이 있는데 이게 위험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이 바로 점검할 때입니다. 평소와 다른 강렬하고 갑작스러운 두통이라면 그건 여러분의 뇌가 보내는 SOS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자, 이 망치로 맞은 듯한 두통은 뇌졸중의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뇌졸중은 또 다른 신호들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음으로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신호 역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경고인데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자, 이제 뇌졸중이 보는 두 번째 경고 신호를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한쪽 팔다리에 갑작스럽게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언어 장애가 동반되는 증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갑자기 팔이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말하고 싶은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넘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뇌졸중이 우리에게 보내는 절박한 경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증상은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놓치거나 전화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말이 꼬여서 상대방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이 증상은 보통 몸의 한쪽, 그러니까 왼쪽이나 오른쪽 팔다리에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단어를 떠올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함께 올 때가 많죠. 저는 지난 50년 동안 신경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이런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에 오신 수백 명의 환자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말라고요. 제 환자 중 68세였던 최병철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최 어르신은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사셨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식사를 하시던 중 갑자기 오른손에 힘이 빠지면서 숟가락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손이 좀 저린가 보다 하시며 웃어넘기려 했지만 곧 말이 어눌해지면서 물이라고 하시는데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으셨어요. 가족들은 당황했고 딸이 재빨리 119에 전화해 병원으로 모셔왔습니다. 검사 결과 최 어르신은 뇌졸중 초기 단계였고 다행히 빠른 대처 덕분에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최 어르신은 퇴원 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날 그냥 참고 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딸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을지도 몰라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것을요. 최어르신처럼 빠르게 대처한 분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이 신호를 무시한 분들은 영구적인 마비나 언어장애를 겪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증상이 뇌졸중의 신호일 가능성을 빠르게 알아차리기 위해 저는 여러분께 FAST 테스트를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FAST는 Face, Arm, Speech, Time의 약자로 간단하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먼저 얼굴 페이스를 확인하세요. 상대방에게 미소를 지어보라고 해보세요.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비뚤어진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팔을 확인하세요. 양팔을 들어 올려보라고 해보세요. 한쪽 팔이 내려가거나 힘이 없으면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피치를 확인하세요. 간단한 문장을 말해보라고 해보세요. 말이 어눌하거나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감입니다.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FAST 테스트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 가족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4글자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최병철 어르신의 딸은 FAST를 몰랐지만 직감적으로 아버지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고 그 직감이 어르신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방법을 가족과 공유해 주세요. 단 몇 분의 대화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 누군가가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진다면 절대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뇌졸중은 골든타임, 그러니까 증상이 시작된 후 새벽 6시간 안에 치료를 받아야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신호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손상되면서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절박한 도움 요청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가끔 손이 저리거나 말이 꼬일 때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이 바로 점검할 때입니다. 이런 증상이 갑작스럽고 한쪽 신체에만 나타난다면 그건 뇌졸중의 경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우리는 망치로 맞은 듯한 두통과 한쪽 팔다리에 힘 빠짐, 그리고 언어장애라는 2가지 중요한 경고 신호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또 다른 신호를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음은 시야 이상, 마치 눈앞에 커튼이 내려앉은 듯한 느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신호는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함께 알아볼까요? 자, 이제 뇌졸중이 보내는 3번째 경고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시야 이상, 마치 눈앞에 커튼이 내려앉은 듯한 느낌입니다. 여러분, 혹시 갑자기 한쪽 눈이나 양쪽 눈의 시야가 흐려지거나 세상이 뿌옇게 보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마치 누가 커튼을 스르륵 내린 것처럼 시야의 일부가 가려진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은 그냥 눈이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지만 뇌졸중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시야 이상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다가 갑자기 글씨가 흐릿해진다거나 길을 걷다가 한쪽 시야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증상은 한쪽 눈에만 나타날 수도 있고 양쪽 눈에 동시에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무서운 점은 이 증상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몇 초, 몇 분 만에 사라지니까 별일 아니겠지 하고 무시하기 쉬운 거죠. 하지만 저는 지난 50년 동안 신경내과 의사로 일하며 이런 증상을 경험한 환자들, 그리고 그걸 무시했다가 큰 후회를 하신 분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 증상이 반복된다면 그건 뇌가 보내는 절박한 SOS 신호입니다. 제 환자 중 70세였던 박미경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박 어르신은 활발한 성격으로 퇴직 후에도 운전을 하며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마트에 다니는 걸 즐기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운전 중 갑자기 왼쪽 시야가 흐려지면서 마치 커튼이 내려앉은 듯한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깜짝 놀란 어르신은 다행히 차를 길가에 세우고 잠시 기다렸는데 몇 분 뒤 증상이 사라졌어요. 눈이 좀 피곤했나 보다 하시며 집으로 돌아가셨지만 불안한 마음에 다음날 병원을 찾으셨죠. 검사 결과 박미경 어르신은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히는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건 뇌졸중의 전조로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큰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신호였어요. 다행히 어르신은 즉시 신경과 진료를 받고 약물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다시 운전을 하시며 마트에 다니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상을 되찾으셨어요.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날 그냥 넘어갔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을지도 몰라요. 그 커튼 같은 게 제 삶을 구한 신호였어요. 박미경 어르신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시야 이상은 단순한 눈의 피로가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차단되거나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뇌가 보내는 경고예요. 특히 이 증상이 반복되거나 짧게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경험한 사람의 10-15%가 3개월 안에 큰 뇌졸중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 누군가가 이런 시야 이상을 경험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안과나 신경과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조금 나아졌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골든타임, 그러니까 증상이 시작된 후 3-6시간 안에 치료를 시작해야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박미경 어르신처럼 빠르게 대처한 분들은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이 신호를 무시한 분들은 시력 손실이나 더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가끔 눈이 흐릿할 때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이 점검할 때입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한쪽 눈이나 양쪽 눈에 커튼이 내려앉은 듯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건 뇌졸중의 전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우리는 뇌졸중의 3가지 주요 경고 신호, 망치로 맞은 듯한 두통, 한쪽 팔다리에 힘 빠짐과 언어장애, 그리고 시야 이상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 신호들은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SOS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신호들을 예방하고 우리의 뇌혈관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들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킬 수 있는 3가지 간단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습관들이 우리를 뇌졸중으로부터 보호해 줄지 함께 알아볼까요? 자, 이제 뇌졸중을 예방하고 우리의 뇌혈관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습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하루 30분 가벼운 걷기, 즉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여러분, 혹시 운동은 젊은 사람이나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거나 나이 들면 무리하면 안 되지라고 걱정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걷기는 누구나 언제나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건강 비법이에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걷기가 중요한 걸까요? 걷기는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뇌혈관에 쌓일 수 있는 노폐물을 씻어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뇌졸중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생기는 병인데 걷기는 그 혈관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5번,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20-30%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약을 먹거나 비싼 장비를 사지 않아도 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 환자 중 67세였던 이명숙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명숙 어르신은 몇 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후로 늘 불안해하셨어요. 선생님, 저 뇌졸중 걸리는 거 아닌가요? 하시며 걱정이 많으셨죠. 저는 어르신께 하루 30분씩 동네 공원을 걷는 습관을 제안드렸습니다. 처음엔 내 나이에 운동이 무슨 소용이야 하시며 망설이셨지만 딸과 함께 공원을 걷기 시작하셨어요.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어느새 30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몇 달 뒤 이명숙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선생님, 요즘 몸이 가볍고 잠도 잘 와요. 혈압도 내려갔대요 하시며 기뻐하셨어요. 어르신은 이제 매일 아침 공원에서 친구들과 만나 걷기를 즐기십니다. 심지어 손주와 함께 공기놀이를 할 때도 숨이 덜 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작은 변화가 어르신의 삶에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왔는지 저도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걷기는 시작하기도 쉽습니다. 비싼 운동복이나 헬스장 회원권이 필요 없어요. 편한 운동화 한 켤레만 있으면 됩니다. 집 근처 공원, 아파트 단지 산책로, 혹은 동네 골목길 어디든 좋아요. 하루 30분 조금 빠르게 걷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숨이 살짝 찰 정도면 딱 좋습니다. 혼자 걷는 게 심심하다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 해보세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도 금방 가고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팁 하나는 걷기를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TV 앞에 앉는 대신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세요. 혹은 마트에 갈 때 차 대신 걸어가 보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30분, 여러분의 뇌혈관을 위해 선물하는 시간이에요. 이 작은 선물이 여러분의 건강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이명숙 어르신처럼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시작한 분들도 몇 주 지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짐작 안 했을까?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와 심장, 그리고 삶의 질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연구에서도 증명됐지만 저는 지난 5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통해 이 효과를 직접 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딱 30분만 시간을 내서 걸어보세요. 그 첫 걸음이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로 이어질 거예요. 자, 하루 30분 걷기는 뇌졸중을 예방하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뇌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도 큰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뇌혈관을 보호하는 식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뇌졸중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자, 이제 뇌졸중을 예방하는 두 번째 습관, 뇌혈관을 보호하는 식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매일 식탁에서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우리는 종종 이 나이에 뭘 먹든 무슨 차이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거나 짠 음식이 좀 많아도 맛있으면 됐지 라고 넘기곤 하죠. 하지만 음식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뇌혈관을 건강하게 지키거나 반대로 손상시킬 수 있는 강력한 요소예요. 오늘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알려드릴게요. 왜 식사법이 중요한 걸까요? 고지방, 고염분 음식은 혈관을 딱딱하고 혈압을 높여 뇌졸중 위험을 키웁니다. 반대로 채소와 과일, 통곡물처럼 혈관을 보호하는 음식은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중해식 식단, 그러니까 채소, 과일, 생선 위주의 식사를 꾸준히 하면 뇌졸중 위험을 15-20%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약을 먹거나 복잡한 방법을 따르지 않아도 매일의 식사로 이룰 수 있는 변화예요. 제 환자 중 62세였던 정수영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정 어르신은 젊을 때부터 짠 음식을 좋아하셨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젓갈까지 식탁에 짠 음식이 빠지는 날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고혈압 진단을 받으시고 뇌졸중 위험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어르신은 저에게 선생님,
이 나이에 음식 바꾸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간단한 변화부터 시작해보자고 제안했어요. 하루 염분을 5g 이하로 줄이고 채소와 생선을 식탁에 더 올리자고요. 정수영 어르신은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아내와 함께 요리를 시작하셨어요. 김치는 소량만 먹고 찌개는 간을 싱겁게 조절했죠. 대신 고등어와 정어리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일주일에 2번씩 챙겨 드셨습니다. 채소도 색색으로 더 추가해서 식탁이 더 풍성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몇 달 뒤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을 때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져 있었어요. 선생님, 요즘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요. 손주들 밥 해줄 때도 힘이 나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그 미소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식탁에서의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를요. 이 뇌혈관을 보호하는 식사법,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먼저 채소와 과일, 통곡물을 식사의 중심으로 삼아보세요.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 같은 채소와 사과, 바나나 같은 과일을 매일 챙겨 드시면 됩니다. 통곡물로는 현미나 오트밀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 정어리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셔보세요. 이 생선들은 뇌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염분을 줄이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염분 섭취량을 5g 이하로 권장해요. 이는 소금으로 치면 약 한 티스푼 정도예요. 한국 음식은 짠맛이 강한 경우가 많으니 김치나 찌개는 소량만 드시고 간은 집에서 요리하며 조절해보세요. 예를 들어 국을 끓일 때 간장을 반 숟가락만 넣거나 멸치로 육수를 내서 자연스러운 맛을 내는 거예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짠 음식을 줄이는 건 뇌혈관에 주는 선물이에요. 이 식사법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지금 있는 재료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정수영 어르신처럼 처음엔 싱거워서 맛없을까 걱정하셨던 분들도 한 달쯤 지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짠 음식이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식사부터 채소 한 가지를 더 올려놓고 소금은 조금 덜 넣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뇌혈관을 건강하게 지킬 겁니다. 자, 하루 30분 걷기와 뇌혈관을 보호하는 식사법. 이 2가지 습관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중요한 습관이 더 남았어요. 바로 깊고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수면이 왜 뇌졸중 예방에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좋은 수면을 만들 수 있는지 다음으로 함께 알아볼까요? 자, 이제 뇌졸중을 예방하는 3번째 습관, 깊고 규칙적인 수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밤에 푹 자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혹시 잊고 지내신 적 있으신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을 조금 덜 자도 괜찮아라거나 늦게 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되지 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뇌혈관을 건강하게 지키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꼭 필요한 강력한 약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잠을 통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게요. 왜 수면이 중요한 걸까요?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고 몸속 염증을 증가시켜 뇌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뇌졸중은 혈관이 손상되거나 막히면서 생기는 병인데, 깊고 규칙적인 수면은 혈관을 편안하게 유지하고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질럿 8시간 양질의 수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10~15%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 없이 매일 밤 침대에서 이룰 수 있는 변화예요. 제 환자 중 69세였던 박종민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박 어르신은 퇴직 후에도 동네에서 바쁘게 활동하시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밤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늦게까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TV를 켜놓고 잠드는 습관 때문에 잠이 얕고 자주 깨곤 하셨죠. 그러다 보니 낮에는 늘 피곤하고
혈압도 자꾸 오르내리셨어요. 어르신은 저에게 선생님, 잠이 안 와도 어쩔 수 없잖아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시며 웃으셨어요. 저는 어르신께 수면 환경을 조금 바꿔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우선 취침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끄고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보라고요. 박 어르신은 처음엔 스마트폰 안 보면 심심할 텐데 하시며 망설이셨지만 아내와 함께 저녁 시간을 책 읽는 시간으로 바꾸셨어요. 침실에는 작은 조명만 켜놓고 창문에 커튼을 쳐서 빛을 차단하셨죠. 몇 주 뒤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얼굴이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잠이 꿀맛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손주들하고 놀아줄 힘이 나요. 하시며 기뻐하셨어요. 혈압도 안정되고 피로감도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깊고 규칙적인 수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7-8시간 잠을 목표로 해보세요. 사람마다 필요한 수면 시간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50대 이상이라면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매일 밤 11시에 잠자리에 든다면 주말에도 비슷한 시간에 자려고 노력해보세요. 우리 몸은 규칙을 좋아하거든요. 몇 가지 팁도 드릴게요. 취침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 TV,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줄여보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깨우는 신호를 보내 잠을 방해합니다. 대신 가벼운 책을 읽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침실 환경도 중요해요. 침실은 어둡고 조용해야 합니다.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빛을 차단하고 가능하면 기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기를 틀어보세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침실은 여러분의 뇌가 쉬는 성이에요. 그 성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세요. 박종민 어르신처럼 처음엔 잠을 바꾸는 게 뭐 대수일까 하셨던 분들도 몇 주 지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수면은 뇌졸중 예방뿐 아니라 기분, 집중력, 심지어 면역력까지 높여주는 마법 같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스마트폰을 조금 일찍 내려놓고 침실을 조용히 정리한 뒤 푹 주무셔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뇌혈관에 큰 선물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뇌졸중을 예방하는 3가지 습관, 하루 30분 걷기, 뇌혈관을 보호하는 식사법, 그리고 깊고 규칙적인 수면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이 습관들은 거창하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걸 알았으니 혹시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중요한 행동 요령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증상이 생긴 후 절대 병원을 늦게 찾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자, 이제 우리는 뇌졸중의 경고 신호와 예방 습관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만약 그 순간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절대 늦지 않게 병원을 찾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뇌졸중은 시간이 생명인 질환입니다. 단 몇 분의 차이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증상이 나타난 후 첫 사전 6시간, 이른바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시작해야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마비나 언어장애 같은 후유증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난 50년 동안 신경내과 의사로 일하며 빠르게 대처해 건강을 되찾은 분들과 반대로 늦은 대처로 후회하는 분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제 환자 중 62세였던 김영우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김 어르신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을 느끼셨어요. 하지만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하시며
집에서 하루를 기다리셨죠. 아내가 계속 병원에 가자고 설득했지만 어르신은 괜찮아, 그냥 피곤한 거야 라며 버티셨어요. 결국 다음날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뒤였습니다. 검사 결과 뇌졸중으로 인해 뇌의 일부가 손상되었고 어르신은 오른쪽 반신마비라는 영구적인 후유증을 안게 되셨어요. 김 어르신은 퇴원 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날 아내 말만 들었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제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김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뇌졸중 증상은 절대 조금 나아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망치로 맞은 듯한 두통, 한쪽 팔다리에 힘 빠짐, 시야 이상 같은 증상이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이건 여러분 혼자만 알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과도 꼭 공유해야 해요. 여러분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가족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말이죠.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가족들과 밥을 먹으면서 패스트 테스트를 이야기해 보세요. 얼굴, 팔, 말, 그리고 시간. 이 4가지를 기억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패스트 테스트는 간단합니다. 얼굴이 비뚤어지거나 한쪽 팔에 힘이 없거나 말이 어눌해진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족과 나누는 몇 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병원에 가는 걸 망설이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병원비가 걱정돼, 바쁜데 시간 낼 여유가 없어 같은 이유로요. 하지만 뇌졸중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으면 병원비도 치료 기간도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반대로 늦게 가면 더 큰 비용과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거예요. 김영호 어르신의 사례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뇌졸중은 빠른 대처가 전부라는 것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큰 준비를 하신 겁니다. 하지만 준비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증상이 나타난다면 절대 망설이지 말고 119를 누르세요. 자, 우리는 뇌졸중의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고 예방하는 습관을 배우고 빠르게 대처하는 법까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 변화를 만들려면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왜 지금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빠른 때인지, 그리고 그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함께 마지막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우리는 뇌졸중의 경고 신호와 예방법, 그리고 빠른 대처의 중요성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식이 진짜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변화를 시작할 기회를 잡으셨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시간입니다. 저는 지난 5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건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뇌졸중은 무서운 질병이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작은 습관을 실천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작은 변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이 바로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제 환자 중 71세였던 이정자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이 어르신은 몇 년 전 뇌졸중 위험 진단을 받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저는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이 나이에 뭘 바꿀 수 있겠어요? 하시며 한숨을 쉬셨죠.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늦은 때란 없어요. 오늘부터 딱 10분만 걸어보세요.
식탁에 채소를 하나 더 올려놓고 밤에는 스마트폰을 조금 일찍 내려놓아 보세요. 이정자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어요. 매일 저녁 동네를 10분씩 걸었고 아침마다 샐러드를 한 접시 더 챙겼죠. 그리고 밤에는 책을 읽으며 잠을 청하셨어요. 몇 달 뒤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 변화가 눈에 보였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얼굴엔 생기가 돌았어요. 선생님, 요즘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해도 숨이 안 차요. 이렇게 기운이 넘쳤던 게 얼마만인지 몰라요. 하시며 활짝 웃으셨어요. 어르신은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었는지 직접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요?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다행이에요. 이정자 어르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절대 늦은 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50대든 60대든 70대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 저녁 딱 10분이라도 동네를 걸어보세요. 내일 아침 식탁에 브로콜리나 당근을 하나 더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오늘 밤 스마트폰을 30분 일찍 내려놓고 깊은 잠을 청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뇌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길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건강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나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예요. 저는 환자들을 보며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뇌졸중을 예방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지식과 힘을 손에 쥐셨어요. 이 이야기를 가족과도 나눠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걷고 건강한 밥상을 차리고 푹 자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뇌졸중의 경고 신호가 나타난다면 망설이지 말고 119를 누르세요. 이 모든 게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작은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이미 건강한 미래로 한 발짝 다가섰다고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뇌졸중의 모든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경고신호, 예방법, 그리고 빠른 대처까지. 이 지식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씨앗이 되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씨앗을 어떻게 키워갈지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여정을 어떻게 이어갈지 함께 마무리해 볼까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뇌졸중의 경고 신호부터 예방법 그리고 빠른 대처의 중요성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씨앗으로 남아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50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며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건강은 잃기 전까지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그 소중함을 지킬 기회를 잡으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들, 망치로 맞은 듯한 두통, 한쪽 팔다리에 힘 빠짐, 시야 이상 튼 신호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하루 30분 걷기, 채소와 생선 위주의 식사, 깊은 수면 같은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이 모든 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는 환자 한 분 한 분의 변화를 보며 늘 생각합니다. 이분이 할 수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패스트 테스트를 알려주고 건강한 습관을 함께 실천한다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의 씨앗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고혈압과 뇌졸중의 숨겨진 연결고리를 주제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때까지 오늘 저녁 동네 한 바퀴 걸으며 내일 아침 채소 한 조각 더 챙기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